엄청 오랜만에 이 캐논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그동안은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하거나 이 액션캠을 많이 사용했다면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캐논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화질이. 그래서 이걸로 찍어보는데 우선 편집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잘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제 브이로그 계속 찍는데 뭔가 하나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로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 운수 좋은 날입니다. 지금 자기 전에 잘 준비를 하면서 팩을 붙이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 제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What's in my 백을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 카메라는 진짜 오랜만에 사용하는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오늘 이 카메라로 여기 이 뒤에 있는 저의 백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이번 여름에 주구장창 들고 다닌 이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름 데뷔용 백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엄청 잘 들고 다녔습니다. 가방의 브랜드는 잔스포츠고 메쉬로 된 가방입니다. 색상은 검정색만 있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 매볼게요, 한번. 잠옷을 입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느낌만 한번 봐주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이 가방에 있는 키링은 3개를 들고 다니는데요. 첫 번째는 친동생이 선물해준 푸들 키링 같이 커플로 맞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구가 선물해준 고시미 인형입니다. 원래는 우리 바풀이 인형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짜자잔! 이거는 제가 모스모스라는 브랜드를 창업하고 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굿즈를 제작하고 싶어서 일단 동대문 가서 사입했던 제품이에요.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모스볼, 이거텍, 그리고 이런 고리, 옷자고리 이런 걸 다 각각 구매를 해서 한번 달아서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다니고 있고요. 이제 가방 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방은 총 주머니가 앞에 하나, 큰 거 하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에 모든 것을 넣어 다니고 여기 큰 가방에는 별거 있지는 않아요.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도 있고 오늘은 조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산. 날씨가 비 왔다 그쳤다 비 왔다 그쳤다 해서 우산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원래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우산은 항상 차 트렁크에 보관을 했었는데 그 동생이 호주에서 온 이후에 동생이 전국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차를 빌려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우산은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동안 읽고 싶어서 준비한 이 책인데요. 잘 보이려나? 소리 없는 음악이라는 책이고 청력을 잃은 아내를 통해 말년의 베토벤을 추적한 음악학자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음악학자가 자신의 아내가 청력을 잃는 과정들 이런 것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베토벤의 삶을 추적하고 그 일대기를 글로 쓴 그런 책인데 제 사촌동생에게 선물 받았던 책이에요. 사촌동생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었고 또 저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둘 조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와 이거 궁금하다 이랬더니 사촌동생이 따다단 선물해줬습니다. 이것도 틈틈이 읽고 있고 짠! 이거는 라인 파우치인데 제가 거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학생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이 라인 곰돌이 캐릭터인데요. 옛날에 사서 계속 잘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맥북 프로 가지고 다니고 충전기 이렇게 해서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귀여운 굿즈 스티커고 이거는 제 동생이 대학생 때 제작했던 스티커인데요. 어떤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이런 스티커고 여성 혐오 범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맞서고 대응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스티커입니다. 저도 최근에 일어나는 여성 혐오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단순히 성별을 이유로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미스트인데요. 한 10통을 쓴 것 같아요. 달바 트러플 미스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책상에도 있고 화장대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막 별 곳에 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달바 미스트입니다. 가격은 조금 있기는 한데 피부가 항상 좀 좋아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냥 미스트보다는 오일 미스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여기가 이제 트러플 오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세럼이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라 저처럼 조금 건성 피부에는 딱 적합한 그런 미스트여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방 소개하다 보니까 팩이 이렇게 말랐는데요. 그 팩을 뜯고 스킨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스킨케어 제품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밤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바로 이 마스크팩을 하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주는데요. 미스트는 달밤 미스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앰플이랑 수분크림을 발라주면 스킨케어는 끝이 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제 피부가 좋은 편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피부 때문에 막 엄청 피부에 큰 돈을 쓴다거나 병원에 계속 다니고 이런 적은 없던 사람이어서 이게 피부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릴 때 많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빠르게 나한테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찾았기 때문에 피부가 큰 트러블 없이 이렇게 잘 지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알게 된 이 스킨케어 브랜드이고 가격은 무척이나 저렴한 편이면서도 광고 비용에 돈을 절대 쓰지 않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시드물이라는 제품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 앰플이랑 이 수분크림을 몇 통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제품을 알게 된 것은 제 대학교 친구 중에 무용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무용을 하다 보면은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해야 돼서 피부에 트러블이 조금 잦게 났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피부가 엄청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피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드물 이거 꼭 써봐. 진짜 좋아.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제가 그때 바로 사서 써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피부가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봤지만 이 지금 제품들이 저한테 잘 남아서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이 제품을 잊고 산 적도 있기는 했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이거는 시드물 사카로 발효 광채 퍼스트 앰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이즈의 이 앰플도 좋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사이즈 1+1으로 나오는 비피다라는 제품도 엄청 좋거든요. 저는 그거 두 개를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앰플을 발라준 후에는 수분크림이거든요. 엄청 가볍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패키지 같은 게 막 엄청 멋을 부린 패키지는 아니잖아요.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정말 좋습니다. 광고 비용을 없애서 단가는 낮추고 진짜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는 시드물 오트밀 워터풀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건성이긴 한데 이 제품은 건성이 아니라 지성인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유분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수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제 머릿결에도 뭐를 바르고 잡니다. 제가 한 작년 정도에 머리를 이제 기르는 게 너무 지겨워서 여기 머리 아래에 탈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지금 검은색으로 덮었지만 이렇게 머리가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끊어지고 난장판이 돼서 여기에는 이거 실크 테라피의 이 에멀전을 이 정도로 짜서 이렇게 밑에 손상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잡니다.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 머리를 감지 않아도 머리가 차분하게 떡지지 않고 이렇게 뭔가 뭉치지 않고 딱 차분하게 되더라고요. 이 실크 테라피가
이렇게 기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에멀전 로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밤에는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잘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의 왓츠 인 마이 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방 안에는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의 이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피싱 갈 때 딱 요것만 가지고 가는 느낌의 그런 제품인데 부피가 큰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자잔! 이것은 괄사인데요. 전 사실 괄사를 평소에 막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 평소에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관리를 하고 싶어서 샀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여행지에 가거나 아니면 청주에 내려가면 조금씩 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하려고 가지고는 다닙니다. 집 어딘가에 박아두고 있으면 아예 안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갈 때나 이럴 때 조금씩 쓰려고 챙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스 팩토리라는 괄사이고 여기 부분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여기로 여기 광대 부분 이렇게 좀 해주거든요. 여기 부분 이렇게 빨개지기는 하는데 근육이 좀 뭉쳤던 부분들이 풀리는 느낌이어서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빨개졌네. 그리고 제가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상을 조금 쓰게 되는데 여기 부분 또 이렇게 풀어주면은 근육이 풀려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피가 큰 제품이 뭘까나 이게 있네요. 이건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온 팜플렛인데 하나는 서울 강북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있다는 팜플렛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어통역센터도 있고 농아인들의 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팜플렛이었는데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고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수어통역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어를 배우고 싶으신 이곳에 있는 강북구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어통역사가 되고 싶거나 수어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 아니면 시의 수어통역센터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 팜플렛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팜플렛은 소리를 문자로 보다 서울 문자통역 서비스를 안내하는 팜플렛이었는데요. 의사소통이 필요한 서울시민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속기통역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나중에 신청을 해보려고 챙겼습니다. 이 문자통역은 3일 전 정도에 신청을 하면은 통역사분이 배치가 돼서 이 속기로 이렇게 문자통역을 해준다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거는 이거는 저의 머리핀인데 이런 식으로 머리 묶을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잘 고칠 때 머리를 많이 묶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 묶을 때 사용하는 핀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거는 이건데요. 반려동물 건강 수첩입니다. 바프리의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 수첩인데 제가 이거는 받은 날짜 이후에 한 번도 가방에서 빼지 않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에요. 제가 강아지를 거의 항상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좀 강아지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뭐 강아지에게 급한 때 이게 있어야 강아지가 언제까지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코로나 장염접종은 언제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원래는 차에 보관을 할까 했었는데 차에 보관하면은 나중에 차를 안 탈 때 또 좀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물병원에 갈 때는 걸어서 가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이걸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서 은근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영화 티켓인데요. 이거 영화 관람권은 사촌동생이 선물로 줬었고 여기에 있는 이 문화상품권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5,000원짜리 여러 개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헌혈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헌혈을 해서 받으신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이거를 사용하라고 하셔서 저 주셨습니다. 또 제가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경증장애인은 영화가 5,000원이거든요. 일반 영화가. 할인이 돼서 5,000원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장만 띡 내면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영화를 이걸로 보려고 가지고 다니고 이것 또한 갑자기 친구를 만나거나 청주에 갔을 때 갑자기 영화 볼 일이 생길 때 이걸로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인데요. 이거는 꾸깃꾸깃하네요.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이렇게 생긴 A4 용지고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는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복지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복지카드로 이제 뭔가를 하다가 잠깐 어디에 두고 왔을 때 급하게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종이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박스를 이렇게 열면 나오는데 아직은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플라스틱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냐 하면 벌써 하나는 썼네요. 이렇게 뭔가 치실처럼 생긴 거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은 하나는 이렇게 흰색이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보청기에 필요한 제품인데 이렇게 저는 귀에 거는 보청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보청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청기를 이렇게 끼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여기 흰 부분에 귓밥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비가 와서 습해지거나 샤워를 하고 바로 끼는 경우에 이 부분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 보이지가 않네. 그럴 때 여기 있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버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거 새 거를 다시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청기 청소가 됐어요. 그리고 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 훨씬 좋네요. 이쪽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를 이 이쑤시개처럼 생긴 이거를 꺼내주신 다음에요. 살펴보시면은 여기에는 하얀색이 있고 여기에는 그냥 하얀색이 없는 검정색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검정색을 사용하고 두 번째로 흰색을 사용하는 건데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뺀 보청기에서 이 검정색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에 쏙 넣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동안 뭐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깃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좀 습해서 막혀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새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보청기에 청소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저의 귀에 이렇게 쏙 꽂으면 짜자잔! 보청기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와, 훨씬 잘 들리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쓰레기통으로 슝 버려주면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피가 큰 거는 요거다. 이렇게. 요 머리 핀이에요. 이거는 조금 포멀한 자리에 갑자기 갈 때가 있을 때 반묶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정하게 묶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단정하게 묶는 저의 머리핀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밀 없이 오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씻고 나와서 팩하고 뭐 로션 발랐지, 잠옷 입고 있지, 거기다가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좀 목도 쉰 상태여서 조금 부끄러워지긴 하네요. 벌써 한 30분 정도 막 떠들었는데 거의 끝이 나갑니다.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피가 큰 거는 요거인 것 같네요. 안경을 급하게 써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안경통에 따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이렇게 안경을 씁니다. 안경은 그냥 이렇게 가방에 넣어놨다가 운전할 때는 항상 끼는 것 같아요. 렌즈가 없으면 안경을 이렇게 끼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제가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거든요. 일회용 렌즈도 한 쌍을 무조건 가방에 넣어가지고 슝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경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지하철 우대형 교통카드인데요. 그동안은 장애인들은 지하철만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8월부터 이제 버스도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충전된 돈으로 결제를 해서 버스를 타고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사용한 만큼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감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 지하철에서는 장애인들은 전부 지하철이 무료, 그리고 버스는 환급받는 방식으로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은 서울시민 장애인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의 카드 지갑인데요.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탁 붙여가지고 다니는 지갑이어서 편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이렇게 지금 다 물어뜯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지갑을 새로 사야 되나 아니면 이걸 똑같은 걸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쓸만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보청기 충전기인데요. 사이즈가 2개가 있는데 저는 C핀으로 충전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의 충전기는 꼭 들고 다닙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혹시 외박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밖에서 보청기가 고장나거나 꺼질 수 있을 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필요한 보청기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이리페라 거에 있는 별빛이 내린다 23호 벨벳 틴트인데요. 잘 사용하지는 않고 가끔 사용하는 틴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인 이 사탕인데요. 이게 입덧 사탕으로 유명한 레몬맛 캔디인데요. 왜 임산부들이 입덧 사탕으로 좋아하는지 먹어보면 탁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콤하면서도 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진짜 레몬맛의 사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먹고 있고 책상 위에도 이렇게 올려두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시 좋은 날에 오늘 가방 What's in my bag은 다 끝이 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부지런히 편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